현재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향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엄중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민주진영에서의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뭐냐면 윤석열 장모와 나경원과 그 기득권 카르텔 세력들의 보도는 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걸 덮고 심지어 검찰의 10차례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이야기는 계속 묻히고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이 안 되는데 왜 민주진영에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냐, 이 지점이 포인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만 하면 너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냐, 진영 논리에 빠진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 진혜영 검사의 SNS 글을 통해서 또 비교 분석이 나온 게 간단한 글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간단하게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관련된 보도가 무차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도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장모나 나경원 씨 주변 일들이나 이런 것과는 너무나 천지 차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28주년 맞은 수요 집회, 결국에는 이렇게 수요 집회를 28년 동안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이거를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 집회 자체까지도 굉장히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작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그리고 처우 개선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작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을 신경 썼고 그들을 이 인권을 더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지금 정작 그들이 이런 상황을 즐기고 심지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 안 해봤는지 되묻고 싶고요. 진혜영 검사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구글로 윤미향을 검색한 결과 뉴스만으로 범위를 요약한 숫자를 보면 0.2초 만에 37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장모로 검색을 해보면 62만 4천 건으로 약 6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윤석열 장모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순간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명숙 전 총리, 즉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이야기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스타파가 앞장서고 있을 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진혜영 검사는 네티즌님들도 윤미향님이 그간 성노예로 고생하신 할머님들을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해왔는지 리서치해서 널리 공유해 주시면 왜 윤미향님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왜 매국으로 치부한 홍위병, 돌격대주의자들에게 무서운 존재인지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정신대는 가해자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이 가해자를 어떻게 위로해줬나요? 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성노예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사용하는 공식 명칭인데요. 그 정확한 명칭을 말씀드리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근데 왜 위안부라고 하냐면 위안부 따옴표하고 위안부 따옴표 닫고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잘못된 그들의 일본의 만행을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글로 쓸 때도 그냥 위안부가 아니라 따옴표 요거를 꼭 붙여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라고 이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이 김선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우리가 절대로 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꾸준히 일본의 만행을 알려서 아베와 지금 일본회의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인데, 이렇게 수요 집회를 28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윤미향 당선자한테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최근에 제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주옥순 씨가 갑자기 등장하고 이 모든 스토리들이 거기로 이어진다는 걸 봤을 때 적어도 일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네티즌들은 검찰 개혁을 지지하고 윤석열 검찰청장의 비판적인 그런 댓글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을 보면
6억 원이 친박계에 제공이 됐는데 정작 검찰은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제공 사실이 나오자 이걸 덮어버리고 한명숙 전 총리 쪽으로 조작된 거다, 이런 비방록이 나왔고요. 또 특수부 소환 첫날에는 이 자금이 한나라당 의원 쪽으로 제공됐음을 이야기했다고도 했는데 그거를 검찰이 급히 덮었다. 이게 여태까지의 그 검찰 특수부 조직의 만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당연히 윤석열 검찰청장의 장모에 대한 소식도 묻혔고요. 이렇게 공소시효가 끝나갈 무렵에 부랴부랴 그냥 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착수했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고발이 벌써 1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검찰은 정의연, 윤미향 의혹 직접 수사에 나선다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윤석열 장모와 나경원 관련된 이런 기득권 카르텔 적폐 세력들의 수사에는 뜨뜻미지근하면서 혹은 계속 덮어놨으면서,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눈에 가시가 되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또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들에 대한 재판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리고 나경원 씨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일각에선 꾸준히 저한테 지겨우니까 그만 다루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는 이유는 바로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꾸준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이 비판을 받는 이유라고 전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무조건 까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회계 처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바로 잡고 그거에 대한 따끔한 비판까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여러가지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찾아봤을 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 잡을 필요도 있고, 그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뭐 민주진영이고 이런 그 정의기억연대의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주장을 절대 하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거를 둘러싼 어떤 움직임이 너무나 수상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인권은 어디에 있는가? 정작 그 여태까지 친일 매국 세력들이 그렇게 외면하고 조롱해 얻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이거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너무나 분노하는 그런 대목이 됐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